자, 디자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그 텍스트 위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코펍체라고 하는 서체고요. 코펍 서체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폰트이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내용 자체의 내용이 좀 많은 상태일 경우에는 텍스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폰트는 살짝 두꺼운 서체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 스퀘어. 나눔 스퀘어와 나눔 발음 고딕의 가장 큰 장점은 N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른, 나름대로 계속 주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폰트들만 찾아보셔도 상당히 많은 많은 폰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나눔 스퀘어와 사실 나눔 스퀘어 라운드라는 폰트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건데, 나눔 스퀘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끝부분이 되게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린 층이나 아니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뭐 이벤트나 이런 사업들에서 좀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폰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에스코어 드림이라고 하는 폰트고요.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가지의 굵게만 가져왔는데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굉장히 두꺼운 스타일의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폰트 두께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요 폰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 폰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클라이언트 중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실 때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내 컴퓨터에 깔려져 있지 않은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서체로 작업을 했는데 다른 분 컴퓨터에 이 자료가 갔는데 폰트가 깨지는 경우, 그냥 맑은 고딕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폰트를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쪽에서 저희 상사분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없어서 기본 폰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요. 그냥 뭐 망설임 없이 맑은 고딕으로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습은 이 폰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 아까 컬러 팔레트 만들었던 슬라이드 있죠?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여기 컬러 팔레트 밑에 자주 쓰게 되는 폰트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삽입 탭에서요, 도형 선택할 거고요. 가장 먼저 본문 스타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표현을 하고 글자 크기도 가장 작고 가장 무난한 스타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서 보시면 기본 도형 제일 앞에 텍스트 상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드 바깥쪽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희 지금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 부분도 그냥 좀 빈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삽입 탭에 도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 제일 앞에 있는 글상자 혹은 텍스트 상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본문 스타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거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 앞에 여기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본문 스타일이라고 쓰면은 원래의 글자보다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게 나중에 선택할 때 되게 좀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도 선택이 안 되잖아요. 실제 출강 갔을 때도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 수업은 여기에서 한 번씩은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포함해 줘야 돼요. 근데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이 텍스트 말고도 주위에 개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계속 뭐 잡히고 걸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텍스트를 아예 그냥 클릭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본문 스타일 크기부터 잡는데 카드 뉴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장당 들어가는 텍스트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한 16포인트 아니면 18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글자 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고서나 제안서 같은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장되어 있는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12에서 14포인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포인트에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맑은 고딕으로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의 후 작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꼴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 버튼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옵션 버튼 선택해 주시면 글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그 기본 글꼴 자체가 본문, 그러니까 맑은 고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도 보시는데 무리가 없는데, 기본 폰트 자체가 다른 폰트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맑은 고딕으로 그냥 한번 바꿔주세요. 네,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자, 맑은 고딕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폰트가 됐든 영어 글꼴에도 맑은 고딕이란 폰트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영어 글꼴도 컨트롤 V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 글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E라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숫자, 특수 문자 모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글 폰트는 예쁜데 영문 폰트는 뭔가 기본 폰트 같고 꾸며져 있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하면 이 두 부분의 폰트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숫자를 많이 쓰는 그 컨설팅 회사 이런 경우에서는. 그리고 글꼴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정 글씨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검정 글씨 자체가 컬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이랑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검은색 계열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봐 주시면 세 번째 칸 정도를 쓰거든요. 검정 텍스트 1에 25% 더 밝게. 이걸로 써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쇄를 하거나 웹에서 봤을 때 글자가 흐릿해 보인다. 그럼 망설임 없이 그냥 검은색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해 주시고, 문자 간격의 경우 맑은 고딕 자체가 글자들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간격을 좁게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기본값이 1인데 저는 1보다 조금 더 좁혀요.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 문자 간격은 좁게 설정이, 그 폰트 사이의 간격들은요, 폰트의 크기나 폰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편집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혀주시면 글자가 한 번 더 편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 모니터 상에서는 사실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가끔 보면은 그 폰트 전체 부분 혹은 겉부분이 약간 깨져 보이거나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효과 서식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은 텍스트 옵션에 제일 왼쪽에 채우기 및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윤곽선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글자 바깥에 파란색으로 윤곽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곽선의 상태 그리고 투명도를 100%로 올려주시면 이 윤곽선의 색은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겉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맑은 고딕도 한 번씩 더 편집하는 편이고요. 자, 본문 스타일을 편집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간 제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번호를 표현해 줘야 되는 강조 스타일을 만듭니다. 근데 이미 글자들 사이의 간격이나 겉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를 복사해서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강조 스타일이라고 씁니다. 자,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크기를 키울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포인트 기본인데 여기에서 강조 스타일을 쓴다라고 하면은 18에서 20포인트 정도. 그래서 2에서 4포인트 정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굵기를 바꿀게요. 그래서 맑은 고딕의 경우 해당입니다. 맑은 고딕의 경우는 글꼴 옵션에 굵게를 넣어서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폰트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 보이는 게 나눔 스퀘어니까 나눔 스퀘어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 나눔 스퀘어라는 폰트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는 나눔 스퀘어 볼드,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이런 식으로 두께가 조정되어 있는 폰트들이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폰트 패밀리 안에 있는 폰트들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 그리고 맑은 고딕 세미라이트 식으로 굵게 되어 있는 옵션들이 폰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굵게 옵션으로 바꾸는 거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크기를 바꿨고 굵게를 바꿨죠. 그리고 나서 컬러를 바꿀게요. 그래서 지금 글꼴색에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디자인 팔레트, 컬러 팔레트에서 썼던 컬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밝은 색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밝게 선정한 색을 고르시면 되고,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은 컬러에서 조금 짙게 설정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좀 밝은 색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보통 저희가 컬러를 2개를 골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 계열로 하나 바꿨고요. 만약에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글상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이나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배경에 있는 색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텍스트에 있는 컬러를 흰색으로만 바꿔주셔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제목 스타일이죠. 자, 제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글자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제가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2포인트 정도 잡습니다. 근데 카드뉴스나 아니면 좀 더 특수한 경우에는 크기를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8에서 32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자체가 커지면서 글자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꼴은 제목 크기에서는 좀 더 좁힙니다. 그래서 문자 간격을 2에서 3포인트 정도 줄여주시면 돼요. 특히 맑은 고딕의 문자 간격이 제가 좀 넓은 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3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컬러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제목에서는 다른 컬러로 바꾸고 싶다, 저라면은 바꿔도 진회색 계열에서 더 이상은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튀는 색이다 이런 컬러들은 아니고 무채색 계열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컬러에서 조금 짙은 컬러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도 사실 팔레트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바깥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슬라이드 바깥으로 옮기는 방법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 그리고 위로 올리면 확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웹잡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제목만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요. 모양 복사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을 제가 원본으로 바꿨어요. 제목을 조금 튀게 이 스타일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부터 1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까 했던 것과 반복이죠. 그리고 텍스트에서, 원본 텍스트에서 본문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V로 바꿔 주시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위쪽 내용 방해되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내선을 미리 그려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안내선에 맞춰서 편집한다라고 하면 안내선의 왼쪽과 아랫부분에 맞춰서 글씨만 조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본문 내용들은 저희가 미리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늘려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들은 얘를 옮기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날짜 혹은 뭐 시기를 적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뭐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뭐 A 파트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홈 탭의 정렬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만 표현을 해 주셔도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도형 단위 그리고 텍스트 단위 이런 디자인별로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들은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거의 백지에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틀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컬러들, 내가 자주 쓰게 되는 폰트들 혹은 이런 안내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 놓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작업 속도나 작업 과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세팅과 그리고 텍스트 편집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파워포인트의 폰트 편집과 관련된 메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글꼴만 살짝 살펴봤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단락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줄 간격과 단락 앞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요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보통 일정 표현할 때 좀 많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요거 하나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네, 여기에서 컨트롤 V로 입력을 했고요. 저는 지금 개체들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과정들을 한 장 안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 어려우시면은 장별로 나눠서 편집해서 나중에 한 장에 모아서 작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스타일을 좀 복사를 할게요. 이 폰트가 좀 기본 서체라 본문 스타일을 선택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 한번 눌러주고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V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씨와 글씨 사이를 조금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많이 하시는 게 요거예요. 엔터 많이 치시죠? 근데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글자들 사이가 너무 퍼져요. 그리고 이 안에 글씨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간격이 넓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나는 직접 이제 파워포인트에 입력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희 아까는 글꼴에서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단락에서 가겠습니다. 단락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락에 보시면 간격에 단락 앞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6포인트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보다는 좀 덜 간격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사이가 6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3월 25일 다음의 내용을 한 줄에 두는 게 아니라 다음 줄로 넘기고 싶다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백스페이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줄로 넘기겠다고 엔터를 쳐버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처럼 6포인트 간격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엔터 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Z로 돌려주시고요.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누르시고 엔터 칠게요. 자, 쉬프트 누르고 엔터 치면은 앞서 보셨던 간격보다는 간격이 사실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은 문단에서 다른 줄로만 편집한다 그러면 쉬프트 엔터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각자 날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강조 스타일 선택해 주고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 일자 선택해 주고 컨트롤 쉬프트 V 반복해서 써 주시면은 일정 자체와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